물권분석의 기초이론 제2절 공법적 규제 분석부터 살펴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토지의 미래 가치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이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규제를 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땅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지목이 대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건물을 건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목이 대가 아니고 지목이 전이라고 한다면, 즉 전은 바세 용도로 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전에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에다가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게 되면 따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 농지 전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농지 전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는 것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최대 5만 원을 농지 보존 부담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내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지목이 내가 대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바로 건물 지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목이 만약에 전이다라고 한다면 전에는 건물을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대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건축 허가나 신고를 냈게 되면 바로 건물 질 수 있습니다. 전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게 되면 바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건축 허가와 함께 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게 되면 여기 뭐 나중에 농지에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공시지가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대 제곱미터당 5만 원의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제곱미터당 5만 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공시지가가 만약에 제곱미터당 1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30%니까 여기다 3만 원 내야 되죠. 제곱미터당 3만 원. 이게 만약에 2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자, 여기 30%니까 6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 얼마라고요? 최대 5만 원. 공시지가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5만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제곱미터당 5만 원 정도 되니까 평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으로 말하게 되면 평당 한 16만 5천 원 정도의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이렇게 결과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땅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지목이 대입니다. 이것도 지목이 대입니다. 이게 지목이 전이란 말입니다. 지목이 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목 전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게 되면 이거를 지목 전을 대로 바꿔야 되겠죠. 지목 전을 대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건물을 건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지목 전을 대로 바꾸려고 하게 되면 좀 전에 농지 전용 부담금 내야 된다 그랬죠. 약 16만 5천 원 정도 평당 최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이 같은 지역에 있는 땅이 지목이 대다라고 한다면 지목 대가 평당 100만 원이다. 이것도 1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같은 지역에 옆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목 전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하게 되면 농지 보존 부담금 내야 되죠. 그럼 16만 5천 원에다가 여기다가 절차 비용, 전용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 빼고 하게 되면 약 20만 원 가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이 지목이 대인 땅이 평당 1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평당 80만 원 치기도 바쁘단 말입니다. 따라서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형태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 지목이 뭔가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땅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땅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땅이 어느 지역에 있는가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만약에 주거지역의 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주거용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땅이 공업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거 못 짓는단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땅이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하니까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국가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또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내가 사고자 하는 낙찰받고자 하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공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에서 공법적 규제를 어떤 규제를 가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미리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운 지식은 못 써먹습니다.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해만 하면 써먹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2차 시험 과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인 사람들한테 부동산 공법을 물어보게 되면 이거를 써먹지를 못해. 중요한 건데 못 써먹어. 왜 못 써먹는 줄 아십니까? 이걸 외웠기 때문에 못 써먹는단 말입니다. 이 공법적 규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또 외우는데 외운 것도 필요한 거를 외운 게 아니라 쓸데없는 거를 외웠어. 허가권자가 시장 무수 구청장이냐 아니면 건장이냐. 건장이 뭔가라 그랬더니 건설교통부 장관을 건장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더라고. 허가권자가 시장 무수 구청장이냐 건설교통부 장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또 장난치는데 뭐가 장난치냐면은 몇 제곱미터 이하, 몇 제곱미터 미만, 몇 제곱미터 이상, 몇 제곱미터 초과, 이거 진짜 말장난해. 그게 뭐 필요 있습니까? 전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투자에 필요한 지식은 모르고 이거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으로 이거를 외우다 보니까 못 써먹는 거야. 또 대개 보게 되면 이 공법 이 분야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시험에서 합격을 이렇게 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2차 시험 과목에서 공법은 명가락으로 40점 이상만 맞자. 그리고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서 중개법 및 실무 이런 쪽에서 해가지고 고득점 해가지고 중간 60점 평균 맞추자. 가락만 면하는 것을 하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고득점 하고자 아예 꿈을 꾸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필요한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한 지식만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공법적 규제에 관한 분석을 설명하면서 공법상 부동산에 대한 분류를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 토지는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가, 건축물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말이에요. 거기 교재에 보게 되면 도표로 장방형, 가장형, 세장형, 사다리형, 뭐 삼각형, 뭐 역삼각형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 하면은 보세요. 감정평가사 등 이런 기록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남동향의 가장형의 완경사지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이 땅이 감정평가는 이 땅에 대해 평가할 때에 남동향의 가장형의 완경사지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문구만 딱 들어도 이게 어떤 땅을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먼저 토지 형상에 대하여 거기서 장방형이다, 그 다음에 정방형이다, 가장형, 세장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자, 먼저 정방형입니다. 도로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사각형 비스무리한 땅, 이것을 정방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정사각형 비스무리한 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사각형 뭡니까? 네 변의 길이가 같고, 자, 네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것을 정사각형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요, 일대, 자, 가로, 세로가 1대 1.1 정도 된다고 한다면, 즉, 정사각형에 거의 근접할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정방향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방향은 정사각형의 토지보다 보다 넓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장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방향. 이거는 직사각형의 땅을 말합니다. 장방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세로가 긴 세장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가로가 긴 가장형이 있단 말입니다. 세로가 긴 이런 땅을 이것을 세장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가 긴 땅을 뭐라고 하는가? 가로가 긴 땅 이것을 가장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방형의 토지는 세로가 긴가 가로가 긴가에 따라서 세장형과 가장형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자, 세장형하고 가장형하고 토지 중에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세장형이 더 좋아, 가장형이 더 좋아? 가장형이 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간신히 맹점면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 골목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뒤쪽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가? 이런 것을 자루형의 토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루형의 토지는 간신히 맹지만 면한 것이 자루형의 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루형의 토지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사다리형 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다리형 토지는 전에는 제형 토지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자 용어로 제형이라는 말을 빼고 이렇게 사다리형 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토지는 삼각형의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또는 삼각형의 한 면이 도로로 향하고 있는 것, 이것을 삼각형의 토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꼭지가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에 향하고 있는 것, 이것을 역삼각형의 토지다라고 합니다. 이걸 삼각형의 토지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토지가 그러니까 특별한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지멋대로 막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지멋대로 막 생겼다라고 하는 이거 특별한 정형이 없다. 특별한 모양으로 이것을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형의 토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대개 토지가 큰 경우는 대개 부정형이겠죠. 도해져 있는 것으로 반듯반듯한 토지들은 이런 것으로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만은 대개 토지들은 정형이 없는 부정형의 토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형상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세요. 정방형, 세장형, 가장형, 그 다음에 자료형이다, 부정형이다. 감정평가서에 여기다 가장형의 토지다라고 하면 가장형 이런 토지, 자료형의 토지다 이런 토지, 바로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문구를 보고 내가 땅을 보지 않다 하더라도 그 문구를 보고 이 땅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로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세가 있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도로와 같은 토지, 이것을 평지라고 하고, 도로보다 높은 데 있는 토지를 고지라고 하고, 도로보다 낮은 데 있는 토지를 저지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사도는요 15도를 기준으로 하여 15도보다 높은 토지를 급경사지라고 하고, 15도보다 완만한 것을 완경사지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한 감정평가서에 있는 용어를 한번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남동향의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남동향의 자, 가장형의 완경사지, 그랬죠? 가장형이다라고 하게 되면 도로의 넓은 면이 이렇게 도로에 접하고 있는 땅이다. 이게 가장형이죠. 완경사지, 그럼 어떻습니까? 남동향의 완경사지니까 남동향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15도 미만으로 자,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다. 이게 바로 가장형의 완경사지라고 하는 말이 그런 얘기죠. 자, 우리는 이렇게 문구에 나온 것이, 감정평가서 등의 서류에 나오는 것이 문구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국가에서 그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그 지목의 종류가 총 모두 28가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 지목에 여기서 약자가 의미하는 바를 뭔지 알아야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자, 전답과가 있죠. 전답과 세 가지를 이것을 농지라고 합니다. 농지의 지목은 전이거나 답이거나 과거나 그렇습니다. 자, 전이 뭐고 답이 뭐고 이건 다 아시죠? 전은 이거 아닙니까? 이거. 답은 뭐예요? 이위에 물이 있는 게 이게 답이죠? 이건 논을 말합니다. 과선을 말하고, 그 다음에 목장용지를 목이라고 하고, 자, 임야를 지목 임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보세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지목대가 있죠. 8호에. 자, 여기 영구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이런 것을 지목대라고 한단 말입니다.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9호에 장이 있죠. 장은 뭡니까?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자, 학이 있습니다. 학은 학교용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11호의 주차장과 12호의 주유소 용지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차장은 주가 아니고 차예요. 차. 주는 주유소 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14호에 그 유명한 지목인 지목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용지, 제방, 하천 등이 있고, 그 다음에 18호에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는 지목이 구입니다. 구. 자, 구거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구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걸 도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서 19호에 지목 유가 있죠? 유지. 구다, 구거다, 유지다라고 하는 말은 일본식의 법률 용어 표현이에요. 이게 아직도 우리 법제에 그냥 남아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국어라고 하면 알아요? 국어라 그러면 모르잖아. 도랑 그래야 되지. 왜 어려운 국어라는 말을 쓰냐 이 말이야. 유지라 그러면 압니까? 유지는 우리가 유지라 그러면 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 동네 유지? 기름종이? 아니야. 유지는 여기서 법에서 지목에서 말하는 유지는 저수지야. 이거는 물이 고이는 데를 말하는 거야 이거를. 그럼 이걸 저수지 등이라고 얘기하지 왜 이걸 유지라고 하냐 이 말이야. 왜 이거를 국어 도랑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국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해방된 지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이 법률 용어를 아직도 일본식의 법률 용어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언의 설치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민법에 언이 뭔지 아십니까? 언은 뚝이야 뚝. 그럼 뚝이라 그러지 그걸 왜 언이라고 하냐고. 왜 이렇게 언을 한자 용어로 쓰면 안 되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법은 말이에요. 가방끈이 긴 사람에게 하면 적용되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방끈의 길이의 장단과 상관없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따라서 가방끈이 좀 짧은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써야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언의 솔직권이 뭐야 이게. 에? 언이 뭐야 뚝이라고 해야 되지. 국어가 뭐야 도랑이라고 해야 되지. 유지가 뭐야 유지가. 저수지라고 하면 되지. 유지라 그러면 여기서 동네 유지 기름종이로 알고 있잖아 사람들이. 이런 용어들을 그냥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용어들을 현재 쓰고 있으니까 이런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형 도면을 보게 되면 도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면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7번지 이렇게 번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토지의 지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들이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해가지고 여기 땅들이 나왔을 때 여기다가 만약에 11 해가지고 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이건 11번지는 지목이 대다. 여기는 바로 건물 짓 수 있는 거다. 여기는 해가지고 12번지 해가지고 여기서 지목 전 그랬습니다. 아 이거는 밭농사지라는 땅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요를 보다 보면 여기 이렇게 길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17 이렇게 되는데 이게 17이 만약에 지목이 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 이게 도로란 얘기죠. 그럼 이게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물론 건축상의 도로로 될 수 있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지목이 도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7 그려놓고 이게 도가 아니라 구 이렇게 될 수 있지. 17 해놓고 지목이 여기다 1000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자, 17 구란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뭐란 얘기입니까? 도로가 아니고 뭐라고? 도랑이라고. 자, 도 옆에 붙어있는 땅이냐 도랑 옆에 붙어있는 땅이냐 다르잖아. 그러면 내가 요 집은 여기 보면서 요걸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 전이다 대다 부다 유다라고 하는 용어가 보는 순간에 바로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약자로 표현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약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16번지 해가지고 16번지 장 이래 나왔습니다. 19번지 학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공장용지다. 이건 학교용지다. 이런 식으로 그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바로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이건 뭐 외울 것도 없죠. 외울 것도 없고 주의해야 될 점만 몇 가지 알면 됩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전답과를 많이 나오죠. 그다음 대를 많이 쓰게 되고 그다음 뭐예요?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도하고 구하고 천하고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아 이게 번지수가 여기가 뭐로 정해졌는가 지목이 뭐로 정해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목이 임이다라고 한다면 임은 이거 뭡니까? 이건 임야란 얘기지. 그럼 여기 임야에도 내가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임야에다 건물 지으려고 하게 되면 여기다 내가 산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니까 여기다 아까 농지 보존 부담금처럼 부담금을 또 내야 된다고. 그래야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전용허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목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자 헷갈릴 게 보세요. 공원은 지목이 뭐예요? 지목 약자가 뭡니까? 공원은 공이죠. 유원지는 원입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공하고 원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게 되면 자 28호에 보게 되면 지목 잡이 있습니다. 잡종지. 잡종지는 이런 겁니다. 보세요. 1호에서 27호까지 이 토지의 용도는 뭐다 어떤 용도로 써라 다 해놨죠. 그죠?
마지막에 27호까지의 용도 말고 그 밖의 용도로 써라. 그 밖에 특별한 용도를 정하지 않은 것. 이것을 잡종지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밖의 토지. 근데 잡종지다라고 하게 되면 잡종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감이 안 좋죠? 잡종의 반대말이 뭐예요? 순종이지. 그러니까 잡종지 그러면 어감이 안 좋은데 잡종지는 좋은 잡종지도 있고 나쁜 잡종지도 있습니다. 잡종지는 대개가 좋은 잡종지가 많습니다. 잡종지 어떤 잡종지 좋은 거 나쁜 거 어떻게 구분하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잡종지 보면 어떻습니까? 자, 과목에 보게 되면 갈대밭 이렇게 돼 있죠? 갈대밭. 갈대밭 이거 뭡니까?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갈대밭을 특별하게 내가 여기다가 자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즉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겠죠. 그죠? 그게 좋은 게 아니겠죠. 근데 그 옆에 보세요.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이거 어떻습니까?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길 옆에 여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붕이 잡입니다. 여기다 물건을 쌓아두고 있단 말이에요. 야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자재 등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러면 건축자재 등 물건을 쌓아두려고 하게 되면 길이 있어야 되겠죠. 대개. 그럼 여기다 건축자재들 막 쌓아놨다가 이거 건축자재 있는 거 치워버리고 여기다 건물 지으면 되잖아. 따라서 잡종지는 여기서 자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돌을 캐내는 곳이나 흙을 퍼내는 곳 이런 것들은 좋은 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패내거나 이럴 때는 자 원상해 볼 조건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토속 채취 허가를. 그래서 그런 쪽의 잡종지는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잡종지 중에서도 영구적 건축물 중 거기서 보게 되면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잡종지는 되게 좋은 잡종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 어딘지 아실 겁니다. 보세요. 여기 가다 보게 되면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이쪽에 해가지고 여기에 지하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저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전에 이게 제가 처음에 알고 있기로는 평당 이거 500만 원 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여긴 토지 소유자가 자 혹시 이거 땅을 팔라고 하는데 얼마 주겠습니까? 라고 하는가. 그래도 500만 원 했다가 나중에 1000만 원 올라갑니다. 1000만 원 줄 테니까 파실랍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도 안 팔어. 지금 아마 여기 제가 얼마 전까지 평당 5천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운전면허 시험장이 대개 어디에 있습니까? 운전면허 시험장이 대개 도시 외곽에 있지. 도시 외곽에 있는데 외곽에 있던 운전면허 시험장이 도시가 좀 더 팽창하다 보게 되면 이 안으로 들어오잖아. 다른 얘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스 운송 사업을 하는 사람이 버스 운송 사업 그 자체로서 돈 버는 것은 한계가 있어. 이거는요, 서민들의 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 요금 같은 거 함부로 못 올려요. 함부로 못 올리니까 버스 운송회사에서 정해진 버스 요금으로 운행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려고 보면 손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버스 운행사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버스 노선에 버스가 안 다니는 거잖아. 여기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런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줘야 되겠죠. 보조금 주는데 풍성하게 줄까요? 간신히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줄까요? 후자겠죠. 그래서 버스 운송 사업 해가지고 돈 벌기가 아주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버스 노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종점, 여기가 종점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전답이나 임야 이런 데다 버스 종점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버스 종점 이렇게 만들어내. 나중에 도시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이렇게 커진 거야,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노선이 이제 이쪽까지 가야 되잖아. 그 버스 종점이 여기다가 일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여기 버스 종점, 여기 있는 전답이나 임야 등을 이거를 버스 종점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만들어지고 이거 뭡니까, 이거는? 여기는 기존에 있었던 버스 종점, 여기는 상업용지로 바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돈 버는 거야, 이걸로. 버스 운송 사업회가 돈 벌지 못하고. 따라서 도시가 어떻게 팽창해 나가는가라는 걸 늘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 했습니까? 시내 중심가로 투자하는 것보다 외곽 쪽으로 투자하라고 했었죠. 그죠? 이런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도 어떻습니까? 대개 보게 되면 운전면허 시험장이 도시의 외곽에 있지. 외곽에 있는데 도시가 점점 더 커지다 보게 되면 운전면허 시험장이 도시 중심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땅값이 막 올라가는 효과가 생길 것 아닙니까? 운전면허 시험장의 지목이 뭐라고요? 운전면허 시험장의 지목이 뭐라고? 운이라고? 뭐라고요?
잡이라고 잡종지라고. 따라서 이 운전면허 시험장으로서 잡종지는 아주 좋은 잡종지지. 또 보세요. 가끔씩 보게 되면 여기다가 쓰레기나 오물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 그런 장소는 여기 있는 거 쓰레기통 이런 것들, 오물 이런 것들 이거 없애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잡종지는 좋은 잡종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잡종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잡종지에 대하여 어감이 안 좋다 보니까 잡종지는 모두 다 나쁜 것이라고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잡종지는 갈대밭이거나 돌을 캐내고 흙을 캐내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잡종지는 대개 보게 되면 물건을 야외에 야적해 놓은 데 이런 데가 잡종지가 많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이런 그다음에 쓰레기 오물 처리장 이런 식으로 좋은 용도의 잡종지도 많이 있습니다. 잡종지는 어감 때문에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말이에요. 국유재산을 국가에서 보유하는 국유재산을 전에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다 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행정재산은 직접 공공의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건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잡종재산은 국가가 일반 사인과 마찬가지로 소유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잡종재산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행정재산, 잡종재산 그랬는데 잡종재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감이 어떻습니까? 잡종? 이런 어감이 안 좋잖아. 그래서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를 이거를 일반재산이라는 용어로 바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잡종이라는 말이 일본식 한자 표현이라고. 그래서 이 잡종이라는 말 대신 일반재산을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지목에는 뭐로 나와 있다고요? 잡종지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다고요. 이게 일본식 법률용어 표현인데 이런 용어들은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용어들은 이런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에 대하여 친숙하게 바뀌기 전까지는 이게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토지의 지목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네. 지형 도면에는 몇 번지 나오고 몇 번지 옆에 여기다 약자만 나온단 말입니다. 그 약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는 거, 이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